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학 진학, 전공 선택, 그 다음에 직업 선택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미래의 기술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고요. 또 미래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고 또 로봇도 배워야 되고 관련된 기술들을 습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꽤나 부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학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또 그걸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신과 맞지도 않는 공학적인 지식들을 억지로 배우고 그것들을 전공으로 택한다는 건 참 어떻게 본다면 일생에서의 불행이 되겠죠. 자, 미래의 첨단 기술들이 우리 모든 생활들, 우리의 환경들을 지배할 것, 그 기반적인 것들을 구현할 것은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우리가 컴퓨터가 개발되고 컴퓨터가 점점 발전하면서 나왔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항상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컴퓨터가 인간의 많은 노동들을 대체할 텐데 그러면 인간들은 직업들을 많이 잃지 않을까?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오히려 직업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파생적인 산업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오히려 직업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컴퓨터 때문에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갖는 우려냐 하면 그냥 대단위적인 동일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들이 대체하게 되면 그 직업들에서 노동력들은 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면만 본 얘기고 전체적인 큰 틀을 보지 못한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첨단 기술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학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 특히 과학 쪽에 관심이 많고 그런 쪽을 전공하고 싶은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전공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그 외의 분들은 뭐 인문계적인 부분 또 여러가지 다양한 부분 또 예술 쪽도 있을 것이고 뭐 체육 쪽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전공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예전과는 다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직업화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물질적인 충족을 하고 노동의 기쁨도 느끼고 또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도 벌고 그래야 되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래의 첨단적인 변화가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배제하고 사물 인터넷을 배제하고 또 인터넷의 많은 발전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 동네에서 음식 하나를 시킨다 하더라도 앱을 깔지 않은 음식점들은 거의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화들이 아마 거의 모든 산업, 뭐 서비스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업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겁니다. 내가 비록 공학적인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첨단 기술이 어느 정도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미래에 관련된 서적들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사회와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업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세계의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전반적인 트렌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것들을 공부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공지능을 배우고 누구나 다 로봇을 배우고 누구나 다 코딩을 해야 된다, 이런 중압감에서는 벗어나는 게 맞습니다. 오직 공학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걸 통해서 마케팅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첨단 기술도 바로 인문학적인 혹은 또 비공학적인 계열과 연결이 돼야만이 그 제품들이 구현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학문 분야는 대부분 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 그 자녀를 두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우려는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로봇을 배우고 뭐 그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물론 그쪽에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쪽을 미리감치 배워주는 건 좋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흐름들에 대한 정보들이 습득될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하고
그 안에서 그 자녀분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들을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겠죠. 자, 이제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도 미래 첨단 기술들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내가 비공학적인 계열, 인문계나 사회계열 쪽에 갔을 때 내가 굉장히 뒤처지는 게 아닌가, 뭔가 미래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다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미래에 내가 내 능력으로 구현해내려고 하는 어떤 제품들, 또 직업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미래의 첨단 기술과 연결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계속 주시하고 그것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결합들이 이루어지냐면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공학계 인재들과 비록 그렇게 전문적인 첨단 기술의 지식은 갖고 있지 않으나 인문계나 사회계열 쪽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창조력이 상당한 인재들이 결합됨으로써 두 개의 지식들이 결합돼서 정말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창조적인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창조적인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마 미래의 경제 환경에서의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한 질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도 문과, 이과를 나누는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인 형태로서 고등학교 교육도 변모가 되고 있죠. 아마 전 세계에서 이과와 문과를 나누는 나라가 아마 한국뿐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과, 문과가 이미 통합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씩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순수 인문계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미적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조차 안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미적분에 대한 그 개념들이 이제 나옵니다. 전혀 미적분을 들어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입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복잡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구죠. 수학으로 전체를 설명할 건 없지만 그 개념의 이해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문과이과는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과이과가 배우는 과목은 똑같았습니다. 문과라고 하더라도 수학 다, 미적분 다 배웠었고요. 뭐 행렬, 수열, 물리, 화학, 지학, 뭐 생물,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또 이과라고 하더라도 이과 안에서는 물론 다 배웠지만 그 안에서 또 인문지리, 뭐 국사, 또 국토지리, 뭐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과, 문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물론 심도는 다르죠. 대학에 들어와서도 기초적인 개념들에서는 공부하는 데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과, 문과를 갈라놓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공학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문과적인 개념들이 또 너무 없고요. 거꾸로 또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쪽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기초적인 공학적인 또 개념들이 너무 없는 거죠. 수학적인, 대부분 이제 수학적인 기초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간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통합돼야 되겠죠. 우리가 비록 미적분에 대한 깊은 지식은 필요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실은 미적분도 철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학도 철학의 일부였고요. 사실은 그것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철학에서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들은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떤 개념인가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의 대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력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완전하게 막혀있던 지식들이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다 오픈소스로 이제 운영되게 되겠죠.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단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러한 오픈소스가 되어 있는 지식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요구되는 것이죠. 이 상당 부분의 아이디어는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을 전공한 이런 학생들로부터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사회의 변화, 또 사람들의 변화, 또 사람들의 어떤 욕구, 또 국가의 욕구, 세계 환경의 변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공학적인 지식들, 특히나 이제 오픈소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식과 결합될 때 바로 새로운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에 없던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때 단절됐던 공학적인 지식과 또 인문사회계열적인 지식들이 이제는 대학에 들어와서 많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될 것이다.
이것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의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것이고요. 기본적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첨단 기술의 변화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자신들의 개성과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인문학적인 공부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또 공학적인 부분에서는 트렌드 정도만이라도 잘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축적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앞으로 뭐가 유망하겠구나, 또 사람들은 뭘 원하는구나, 기업들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세계 환경은 어떻게 변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학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기본적인 공부만 하면 미래학자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공 과목 선택에서 미래 첨단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공학적인 전공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충분히 인문과 사회계열 속에서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첨단 과학기술이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러한 능력과 결합되는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고, 그러한 속에서 내 개인적인 능력들이 훨씬 더 많이 발휘되고 내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한쪽으로 몰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전공을 들어가고요, 그 속에서 미래의 변화와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